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1학년 때. 그분은 그러면 갈 때 미적 선택해서 미적 선택했죠. 서울대 통계학 가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왜냐면 거기가 수리통계학부거든. 서울대는. 그러니까 그냥 통계학과가 아니야. 그러니까 수리통계인데 수학과 갈지 통계학과 갈지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수리통계면은 무조건 아마 미적분 봤을 겁니다. 근데 아마 수강을 요구하긴 하겠지. 학교 다닐 때. 수강은 뭐 근데 서울대 갈 정도면은 웬만한 수학은 뭐 다 들었겠죠. 되게 웃겨요. 기하 선택하고 막 그 통계학과 가고 이래. 자 얘들아 어서 마지막 시간이다. 이제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시고 요 이항분포 가지고 정규분포 만드는 거 이것까지만 하고 추정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려운 거는 그만하고. 자 85번 요거 한번 볼게요. 어렵진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어쨌든 지금 결국 특강을 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다시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될 거야 자동으로. 근데 그때 할 때 한 번이라도 좀 더 익숙하게 느끼시라고 하는 거니까. 자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얘는 정규분포도 따릅니다. 무슨 정규분포 따르냐면 np 이거 곱하면 얼마야? 48 곱하기 3 150 빼기 8 142? 그럴 수가 없는데 144 콤마 npq 하시면은 여기에다 4분의 1 하니까 36 맞나? 그럼 6의 제곱 이거 따르겠나? 이렇게 그냥 계산한 겁니다. np 두 개 곱한 거 여기다 쓰고요. npq 여기에다가 또다시 4분의 1 곱한 거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될 테고 구하라는 건 p 135 x 150 얘는 p z로 바꿔주시면 135 빼기 144 마이너스 9 그럼 6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바로 쓸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그냥 z 그 다음에 150 빼기 144 6 나누기 6 하면 1 맞겠나? 이렇게 요거 구하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알려줬네요. 1.5랑 1 두 개 찾아서 더하면 되겠죠. 요 경우는 가운데 기준으로 요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는 p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만 한 3번 얘기한 것 같은데 계속 쓰죠 뭐. 마지막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이거랑 p 0부터 1.5까지랑 똑같을 거니까 얘가 0.4332일 거고 더하기 0.341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항분포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냥 정규분포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86번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항분포인 상황 확인하시고 정규분포 만들어서 해결하면 끝입니다.
뭔가 이상하더라니. 이거 맞겠나? 먼저 이 상황을 이항분포로서 나타내고요. NP 400, 승용차일 확률이 10분의 9이기 때문에 400, 10분의 9 이렇게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얘를 정규분포로 근사시킵니다. N 360, 6의 제곱 이렇게 돼요. 10분의 9, 10분의 1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럼 결국 구하라는 건 X가 3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이걸 구하라는 거니까 똑같이 정규화 해주시면은 348 빼기 360은 마이너스 12, 그걸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Z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구하시면 될 겁니다. 얘는 0.5 더하기 P 또다시 그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겠고, 그럼 얘는 이 절반에다가 요만큼만 더해 주시면 될 겁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 절반치는 그냥 0.5로 퉁치고 나머지에 대한 계산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나? 이런 식으로 결국 정규분포는 어쨌든 표준화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헷갈려. 은근히 처음엔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리시면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니까 0.5는 그냥 0.5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더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정입니다. 추정이라 하면 설명할게요. 일단은 받으시고, 오늘은 앞부분만 개념 설명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집에 두고 오면 안 돼. 다음 시간에 가지고 와. 내 거 어디 갔지? 밑에 두고 왔나 보네. 자, 추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통계학자들이 통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추정이라는 걸 하기 위해 사실 통계를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 제가 저번에 기상청의 그 확률 얘기한 적 한 번 있었죠. 비올 확률이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추정과도 관련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까지의 통계를 쫙 토대로 내일의 비올 확률이 대충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추정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시청률 계산하는 거 제가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시청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시청률 또는 뭐 투표율 이런 거 있잖아, 뭐 지지율 같은 거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왜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 시간이랑. 그냥 특정 인물 몇 명에 대한 조사를 한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걸 과정을 뭔가 막 거쳐가지고 한 여기서부터 요 정도쯤 되겠군, 요런 식으로 그 평균이나 확률 등등을 계산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추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추정을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들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용어. 먼저 이제 전수조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수조사.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빵살부터 100살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전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야. 너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야?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수조사를 보통은 잘 안 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하는 조사가 무엇이냐? 바로 표본 조사입니다. 표본 조사. 이게 뭔 소리냐? 자, 여기 써져 있습니다. 대상 전체의 성질. 그러니까 즉 전수조사를 하고 싶은데 전수조사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부만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이때 이름 자체가 표본조사니까 이 조사를 위해 뽑은 애들을 표본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 표본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그냥 대충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표본은 반드시 그 일반성을 유지해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나? 예를 들어 내가 시청률 조사를 할 거야. 근데 10대들한테만 조사를 해. 그럼 시청률이 제대로 나오겠냐? 웬만하면 제대로 안 나올 겁니다. 왜냐? 일단 1번, 너네 TV 잘 안 보잖아, 솔직히. 그치? 그 다음에 2번, TV 보는 거 정해져 있잖아요. 6시 내 고향 안 보시잖아. 그치? 뭐 9시 뉴스 안 보시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특정 것들에 대한 것만 나올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일반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 전수조사를 하고 싶어서 시청률 조사를 하는 건데, 아니 근데 10대들만 조사하면 어떡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일반성 유지가 웬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당연하겠죠.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나마 일반성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매우 중요합니다. 무작위 추출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뽑아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송파구에서만 사람을 뽑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송파구에서도 한 명 뽑고 저기 뭐 어디 해남 땅끝에서도 한 명 뽑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쏙쏙쏙쏙 최대한 무작위로 뽑아야 일반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뽑으실 때는 언제나 무작위로 그리고 동일 조건에서 추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해요. 이 두 개. 동일 조건은 뭐 당연한 얘기겠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아서 조사하는 행위를 표본조사라고 하고요. 이때의 그 조사 대상들을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모평균, 뭐 모분산, 모표준편차 이런 게 있거든? 이게 모가 뭐냐면은 그 엄마 할 때 그 모자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얘네한테서 응애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국민 전체 중에서 표본이 요 아기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이제 엄마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전수조사의 대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제 모집단이라 그럽니다. 굳이 막 엄청나게 자세히 알아야 되는 표현까지는 아니긴 해요. 근데 딱 들어보면은 느낌이 오죠? 그 표본 집단의 엄마인 거야, 엄마. 모집단.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알고 싶은 애들이에요, 사실상. 그러겠지. 추정하는 목표가 뭐야? 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예를 들어 시청률을 알고 싶은 거고, 전체의 뭔가 평균을 알고 싶은 거고,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이 사실상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목표가 될 겁니다. 모, 표준, 편차. 요렇게 돼요. 결국 내가 찾고 싶은 건 쟤네들인 거야. 쟤네들을 찾기 위해서 이 표본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표본의 평균은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전체 집합 U가 있다고 할 때 표본을 뽑는 것도 어쨌든 집합이거든, 그치? 집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합 X를 표본으로 뽑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 이때 표본의 평균은 이렇게 씁니다. X바라고 읽어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예를 들어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바구니 안에 1, 2, 3, 4가 있어. 1, 2, 3, 4. 근데 여기서 내가 크기 2짜리 표본을 뽑아볼게요. 크기 2짜리 표본을 뽑아볼게. 그게 뭔 소리냐? 여기 4개 원소 중에서 2개 고르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게 표본을 뽑는다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전체 집단에서 표본을 뽑을 거야. 근데 개수를 몇 개 뽑을 거냐? 2개를 뽑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임의로 2개 뿅 뽑아 오라는 거지. 내가 표본을 만약에 이렇게 뽑았잖아. 표본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뽑았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뭐게? 2분의 3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그냥 세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 되게 처음 보면 되게 이상한 말인데, 표본 평균이라 함은 그냥 내가 뽑아낸 추출한 그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하시라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여기서 x1 바가 뭐가 될 거냐? 그냥 2분의 1 더하기 2다 이 소리입니다. 표본 크기가 2개짜리니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표본을 뽑는데 2개짜리 표본을 2를 뽑을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3, 4를 뽑을 수도 있는 거잖아. 얘를 이제 표본 2번째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쵸?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는 표본 평균이 2분의 7이 되는 거야.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와서 모집단의 평균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즉 여기에 있는 이 전체 평균을 예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1, 2, 3, 4 얘네 4개의 평균을 내가 계산을 하고 싶은데 4개를 다 가지고 와서 계산하자니 조금 이제 힘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의 평균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찾을 겁니다. 어떻게 찾을 거야? 표본 뽑을 때마다 너무 다른데? 그쵸? 이렇게 뽑았을 땐 2분의 3이고요. 이렇게 뽑았을 땐 2분의 7이잖아. 이게 뭐 답이 없단 말이지. 원래 평균은 2분의 5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하느냐. 자, 놀랍게도 모든 표본 평균들을 다 가져와서, 예를 들어 여기서는 2분의 3이 하나의 평균이 되고요. 2분의 7도 하나의 평균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 2분의 4도 하나의 평균이 되겠고, 뭐 이런 평균들이 쫙 있겠지. 이 표본 평균들을 죄다 가지고 와서 걔네들을 다시 한번 평균 내잖아.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제가 이거 좀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되게 이상해, 진짜. 표본 평균을 다 가져와. 그러니까 2분의 3도 가지고 오고, 2분의 7, 2분의 5 싹 다 가지고 와서 평균을 내잖아? 그럼 놀랍게도 이게 모집단의 평균이 나옵니다. 자, 제가 잠깐만 좀 더 쉬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1, 2, 3, 4에서 표본 크기 2짜리 표본을 다 구해볼게. 다 해볼게, 내가. 자, 전체가 1, 2, 3, 4예요. 여기서 내가 표본이라는 걸 뽑을 거야. 표본을 뽑을 건데 얘네들이 뭐가 나온지 내가 다 해볼게. 크기 2짜리 표본이다. 크기 2. 그러면 1, 2도 있겠고 1, 3, 1, 4, 2, 3, 2, 4, 3, 4, 1, 1. 되나 이거? 됩니다. 왜 그러냐? 무작위 추출과 동일 조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개를 뽑는 건 반드시, 이게 지금 집합에서 내가 뽑고 있긴 하지만 1, 2, 3, 4에서 하나 이렇게 뽑아야 돼요. 똑같은 걸 2개 뽑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런 상황들은 다 설명이 돼 있습니다.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 2, 3, 3, 4,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을 다 구하는 거야, 직접. 근데 그렇게 치면 2, 1, 3, 맞아요. 1 이러면 걔네들은 가중치 해줘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그럼 그냥 상황을 줄일게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이렇게 하고 내가 다시 얘네 없애려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어차피 상황 자체를 내가 무작위로 땅땅 뽑는 경우나 어차피 이렇게 하는 경우나 사실 그렇게 했을 때 각각의 상황 자체가 되게 달라집니다. 이 상황은 동시에 2개를 뽑는 상황 생각하면은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고, 그냥 임의로 하나, 둘 뽑는 상황이면 아까 그 상황인 거야.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근데 이 상황은 그냥 동시에 2개를 빵 뽑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이 표본들의 평균은, 얘는 이제 2분의 3이고 얘는 2, 얘는 2분의 5,
얘도 2분의 5. 얘는 3. 얘는 2분의 7.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을 다 계산하시잖아. 평균을 다 계산하잖아.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 하면은 10. 2 더하기 3 하면은 5. 얘네 둘이 더하면 5. 잠깐만. 잘못했지. 미친 거 아니냐고. 그지? 이거 6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죠? 2분의 5 나오죠. 그럼 봐봐. 지금 내가 뭐 한 거냐? 표본 평균들을 모은 거야. 표본 평균들. x1의 바, x2의 바, x3의 바. 표본 평균들을 모아서 평균을 냈어요. 그러니까 6분의 이걸 구한 거야. 한마디로. x1 바, x2 바, x6 바. 얘가 뭐가 나오냐? 그냥 1, 2, 3, 4의 평균이 나온다는 거야. 4분의 1, 2, 3, 4.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 원래 모집단의 평균과 완전히 같게 나오게 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요. 결국 이게 핵심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과 같다. 말이 되게 이상해요. 표본 평균은 따로 구하시는 거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습니다. 특이하죠? 근데 이게 개수가 적으면 상관없는데 사람이 막 500만 명이야. 표본 평균의 평균 어떻게 구할 거냐고. 못 구한다 이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무엇에 대해 관심 있게 볼 거냐, 여기에 있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표본 평균이 어떤 분포를 갖는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여기가 참 이해하기가 힘들긴 합니다. 얘는 뭐가 되냐, n분의, 아이고 vx라고 쓸까? 자, 원래 모집단의 분산을 n으로 나온 게,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됩니다. 자, 얘는 표본 표준 편차랑은 다릅니다. 표본 분산과는 다른 얘기예요. 자, 표본을 뽑았을 때 뭐가 나올 수 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본 평균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x바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는 게 나올 거고, 표본 분산이라는 것도 따로 나오거든. 표본 분산. 표본 분산은 보통 S 이렇게 많이 써요. S 또는 뭐 S바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S제곱? S로 쓰는데? 뭐 S제곱으로 쓰나 보지. 표본 분산, S제곱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를 들어 아까 똑같습니다. 여기서 내가 1, 2를 뽑았잖아. 그럼 얘네들의 이 두 개 뽑은 상황에서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분산 어떻게 계산하냐면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럼 2분의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가지고, 그럼 2분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게 이제 표본 분산이 되는 거야. 표본 분산. 그거랑 표본 평균의 분산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얘네들의 분산인 거예요. 표본 평균 뽑아놓은 얘네들 사이에 분산이 되는 거야. 이거 되게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요. 표본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 다른 겁니다. 다른 거야. 표본 평균의 분산은 그래서 뭐가 되느냐? n분의 모집단의 분산이 됩니다. n분의 모집단의 분산. 그러면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 시그마 x반은 여기에다가 루트 씌우시면 되겠죠. n분의, 자, 여러분 통계학이 이 마지막 단원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되게 복잡해, 상황 자체가. 꼭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표본 평균들을 다 모아서, 표본 평균이랑 평균은 다 모아서 싹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 가지고 평균 내주시면 모집단의 평균 나오고요. 표본 말하기도 힘들어. 표본 평균이랑 평균은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분산을 내주시면 n분의 모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표본 표준 편차 뭐 이런 거랑 다른 거야. 구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대부분의 경우 나는 앞으로 뭘 다룰 거냐, 표본에 대한 걸 다루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에 대한 걸 다룰 겁니다. 표본에 대한 걸 다루진 않아요. 대부분이 그냥 기본 문제 정도 빼고는 표본에 대한 건 안 다뤄. 표본 평균에 대한 것만 다룰 거야. 자,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랐다 라고 한다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 거예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분포가 아닙니다. 표본 평균의 분포예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똑같이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요렇게. 표본의 분포가 아니고 표본 평균, 얘네들의 분포예요. 얘네들의 분포는 반드시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러면서 방금 계산했다시피 평균은 똑같고 분산은 n분의 vx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항정리 얘기가 아니지. 모집단이 만약에 아무거나, 얘가 뭐 뭔지 모르겠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본의 개수가 매우 크다면, 최소한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말이 안 되죠. 근데 말이 돼요. 이걸 이제 통계학자들이 증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얘가 지 마음대로 아무런 분포든 간에, 어떤 분포이든 간에 내가 표본을 적당히 많이 뽑기만 한다면 그 표본들의 평균의 분포는 반드시 얘를 따릅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게, 예를 들어 모집단이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거든. 모집단이 예를 들어 나이를 뽑는 거야. 나이를 다루는 건데, 모집단 자체가 애초에 1살짜리 애들 5,000명, 1살짜리 5,000명, 그 다음에 100살짜리 5,000명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야. 그러면은 이 모집단의 분포는 이렇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냥 표로 대충 보여주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집단 분포에서 5천만 명이라고 할게요. 사람 좀 많이. 여기서 내가 표본을 어떻게 뽑냐, 이 중에서 표본을 한 1,000만 명쯤 뽑는 거야. 1,000만 명. 그리고 이 1,000만 명을 내가 막 마음대로 이리저리 막 뽑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나이의 평균이 있겠죠. 그럼 그 평균의 분포는 뭘 따르냐?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 정도로 사람 수를 많이 뽑아버리면 그 표본들의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되게 이상합니다. 되게 이상해요. 되게 이상하지만 팩트입니다. 왜냐면 이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네들이 너무나도 랜덤하게 뽑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몰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사람 수 뽑히는 게 평균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같은 비슷한 수만큼 뽑을 확률이 매우 올라가거든. 1,000만 명을 뽑아버리면. 그럼 대충 500만 뽑힐 가능성이 제일 많잖아. 그럼 그때 평균이 어디에 있냐? 500만 명 여기에 딱 나온다는 거야. 이게 매우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들, 예를 들어 100살을 999만 명 뽑고 1살을 10,000명만 뽑는 확률은 매우 낮을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낮아지면서 가운데가 비용 올라갈 거라는 소리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이 말? 그래서 표본들의 평균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서 저 표본들만 가지고 원래 집단을 추정하기에 좀 유리한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음 예제 1번, 2번 요거 한번 해볼게. 그래서 이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표본에 대한 질문인지 표본 평균에 대한 질문인지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제 1.
자, 1, 2, 3이 적힌 카드를 모집단이라고 한대요. 이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한 크기가, 복원 추출,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 뽑고 다시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뽑는 거야. 예를 들어 1을 뽑았어. 그럼 그 1을 다시 집어넣고 다시 한 번 더 뽑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상황에서 크기가 2인 표본에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 표를 구하시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살펴보자고.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애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을 한번 알아볼게. 자, 지금 크기 2짜리니까 이렇게 뽑아도 되겠나? 왜냐면은 복원 추출이거든요. 복원 추출이 무슨 말이냐? 1 뽑고 그 다음에 그 1을 다시 집어 넣은 다음에 똑같은 짓 한 번 더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1이 2번 뽑힐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가 2번 뽑힐 수도 있겠고 3이 3 없죠. 1, 2, 3 왜 3이냐 이거? (4가) 이렇게 2번 뽑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거고 또 1, 2 1, 4 2, 4 자, 요런 경우들이 있겠죠. 각각에 대해서. 자, 이때 각각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표본 평균. 이 상황에서 평균 얼마? 1. 이 상황에서 평균 얼마? 2. 이때 얼마? 4.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요때 표본의 평균 2분의 3. 요때 표본의 평균 2분의 5. 요때 평균 3. 그러니까 각 표본에 대해서 진짜로 평균을 구해보는 거야. 여기서 호이. 자, 구하라는 게 뭐냐?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얘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구하랍니다. 얘에 대한 확률 분포표예요. 그러면 X바가 지금 가질 수 있는 값들은 1, 2, 4, 2분의 3, 2분의 5, 3. 자, 지금 이 상황 지금 이해되고 계신가? 상황 이해되고 있어요? 표본을 다 하나씩 뽑아서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확인하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확인을 해가지고 하나씩 뽑아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자, 여기서 마지막 확률 계산해주면 첫 번째, 표본 평균이 1이 된다는 건 1 뽑았다는 소리겠고, 그러면 이때 확률은 9분의 1인 거 맞겠나? 1 뽑고 1 뽑아야 되니까 3분의 1, 3분의 1. 그럼 9분의 1 되겠죠. 복원 추출이에요. 3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2가 될 확률은 2 뽑는 거니까 똑같죠. 9분의 1. 4, 4도 마찬가지 9분의 1.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1, 2, 4. 그 다음에 얘는 1, 2를 뽑거나 2, 1을 뽑거나 두 가지 경우 가능하겠지. 그래서 얘는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자, 다 더하면 1 나오죠. 확인까지 완료. 요게 확률 분포 표입니다. 복잡하죠? 되게 복잡합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얘네 평균 한번 구해볼게. 되게 어렵긴 해, 이거 자체가. 그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처음에 이해하기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냐? 곱하고 더하기, 곱하고 더하기, 곱하고 더하기 하는 거지. 한 번만 내가 할게. 고생할게, 얘들아. 쓰지 마. 그냥 구경만 하세요. 9분의 2, 9분의 4, 9분의 3, 9분의 5, 9분의 6 하면은
10 9분의 21 하면은 잘 봐. 뭐 나오는지 3분의 7 모집단 평균 얼마야? 3분의 7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얘의 평균을 구해보면은 분산도 한번 해볼게. 그냥 구경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2의 x바의 제곱 그래도 한번 확인은 해야지. 9분의 1 더하기 9분의 4 9분의 16 9분의 4분의 9니까 참 복잡하네. 4분의 9면은 2분의 1 더하기 4분의 25 그러면은 18분의 25 아따 괜히 한다고 한 것 같고 더하기 2 18분의 안 할걸 2 더하기 8 더하기 32 9 25 18 그러면은 40 42 60 34 18분의 94 제발 맞다고 해줘. 맞냐? 잠깐만 40 20 60에 오! 넌 최고야. 그럼 여기다 18 더 넣어야 되네요. 그죠? 18 더 더하면은 102 112 18분의 112 맞나? 맞죠? 이거 34니까 더하면은 70 그 다음에 40이니까 110 112 맞다. 휴 그러면은 18분의 112에서 Vx반은 뭐가 되냐? 제평평제니까 18분의 112에서 제평평제 9분의 63 개사고 발생인데? 63이 아니죠. 49죠. 미친 거 아니야? 77 49잖아. 맞지. 그러면은 18분의 112 빼기 98이죠. 112 빼기 98 그러면은 14? 24? 14 맞죠? 이거 맞지? 그러면 얘는 9분의 7 그치? 그럼 Vx 나오면은 Vx도 구해야 돼? 죽고 싶다. 괜히 한다 그랬나? 그럼 Vx는 하여튼 여러분 구해보시면 나옵니다. 계산 그만할게요. 어쨌든 그거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구해보시면은 이게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표본이 몇 개야? 2개거든? 표본 개수가 2개야, 2개.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Vx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래 거의 분산. 표본 개수로 나누는 거야. 표본의 개수. 2개짜리 표본이니까 2로 나눠야 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뭐 그냥 앞에 개념이랑 똑같은 거라 가지고 그냥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문제 한두 개만 풀어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조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보시죠. 3번. 자, 주머니 A에는 숫자 1, 2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2개 있고 그 다음에 숫자 3, 4, 5가 적혀있는 공이 있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다는 게 3번 추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복원 추출할 거예요. 3번 추출할 건데 복원 추출. 자, 근데 마지막에서 구하라는 게 무엇이냐? 자, P X바가 2가 되도록 하랍니다. 뭔 소리냐? 3개를 뽑았는데 그 3개 평균이 2가 되라는 소리 맞겠나? 그쵸? 여기서 이제 A라는 AB 맞지? A라는 곳에는 1, 2가 들어있고 B라는 곳에는 3, 4, 5가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세 개를 뽑는 거야, 결국은. 어찌됐든 A랑 B 주머니에서 세 개를 뽑아내는 거거든? 근데 이 세 개를 뽑았을 때 그 세 숫자의 평균이 2가 되도록 하라는 말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된다면 2가 된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겠냐? 이렇게 된다는 소리겠죠. 1, 4 뽑거나 1, 2, 3 뽑거나 2, 2, 2 이렇게 뽑거나. 왜냐면 3개 평균이 2라는 소리는 3개 더해서 6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 근데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 있느냐? 없죠? 이거 말게. 그래서 그냥 이거 될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뜻 자체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이 통계에서는 마지막 단원에서 특히나 그 용어가 매우 헷갈려요. 정말로 헷갈린단 말이지. 근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은 어쨌든 이 X 바라는 애는 이 시행에서 3개 뽑았을 때 평균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요거 3개 나올 확률 구하시면 끝인 겁니다. 오케이. 할까요, 계산? 해볼게. 1, 1, 4 뽑아야 된다는 건 A 뽑고 B 뽑은 상황에서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그쵸? 사실 굳이 그것까지 잠깐만 생각을 해야 되나? 생각해야죠 뭐. 얘는 이제 A, B 일단은 요걸 먼저 뽑아야 되고 A, B를 뽑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1, 1, 4 뽑아야 되는 거니까 A 뽑을 확률 2분의 1, A 뽑을 확률 2분의 1, B 뽑을 확률 2분의 1. 그 상황에서 1 뽑을 확률 2분의 1, 1 뽑을 확률 2분의 1, 4 뽑을 확률 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다 뭘 곱해야 되냐? 잠깐만, 순서도 생각해야 되겠지? 뭘 생각해야 되냐면 1, 1, 4가 언제 나올지, 그러니까 몇 번째에서 B를 선택할지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31까지 뭐 곱해 주셔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사실 앞에서 했던 그 확률 계산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확률 계산 잘 해주시면은 결과값 나오게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풀고 마칠게요. 뒤에 사실 이 모집단의 분포, 뭐 이런 표본 평균의 분포 이런 거는 사실 개념만 알면 정확히 할 수 있는 거라서 앞에 예제 문제 2번 요거 한 번만 딱 마지막 해보자. 예제 문제 2번. 아니 그 2번 말고, 미안하다 얘들아, 4페이지에 2번. 예제 문제 2번은 그냥 그 정의 쓰는 거 그대로예요. 4페이지에 2번. 요거 하고 잠깐 좀 시간 남아도 좀 마칠 테니까 마무리 궁금한 거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질문하시고 마칠게요.
자, X바의 분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2, 4, 6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데 크기 2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본 6개 나올 수 있는 거 맞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각 표본들의 평균을 구해보시면 X바는 2, 3, 4, 4, 5, 6 이렇게 나와요. 평균이 뭐 같은 게 당연히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이 결국은 2, 3, 4, 5, 6 이렇게 5개가 있을 겁니다. 뭘 구하시면 돼? 각각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인지 구하시면 되겠다. 자, 근데 표본 평균이 2가 나오려면 표본이 2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니까 확률이 얼마가 될 거냐? 16분의 1이 되겠죠. 또 4분의 1 뽑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3이 된다는 건 2, 4를 뽑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에다가 2배 해주셔야 되겠지. 2, 4 뽑냐? 4, 2 뽑냐? 그러면은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2, 6 이렇게 2개 뽑거나 4, 4 뽑거나 둘 다 4거든. 그럼 이 4가 될 확률은 얘랑 얘를 더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2랑 6이 뽑힐 확률은 이거 2개 곱해서 2 곱해주면 8분의 1이겠고요. 그 다음에 4, 4 뽑힐 확률은 16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럼 16분의 3이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4, 6 뽑힐 확률은 2분의 1, 4분의 1에 2 하니까 또다시 4분의 1이겠고, 그러면은 16분의 4, 4, 8, 9, 12. 그럼 얘도 16분의, 잠깐만. 16분의 4, 4, 8. 뭔가 계산이 잘못됐나?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그냥 2인 경우랑 3인 경우랑 더하면 돼. 그렇긴 한데 다 보여주려고 일부러. 당연히 이것만 하면 되죠. 당연하지. 문제에선 얘들아 이거 다 구하고 있을 이유 없긴 하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거야. 처음이니까. 당연하지. 잠깐만 2랑 6이면? 내가 제대로 했나? 8분의 1. 나도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네. 그쵸? 제대로 한 것 같은데. 4랑 6이면은 4분의 1. 맞죠? 그러면 6이랑 6이면은 더하면 1 나오나? 4, 4, 8. 왜 안 나오냐? 3. 잠깐만, 2랑 4 뽑으려면은 4분의 1, 2분의 1 하나씩 뽑고 곱하기 2. 그럼 4분의 1 맞는데? 16분의 4, 16분의 4. 그럼 8, 16분의 11, 16분의 13. 3개 어디 갔어? 누가 팔아먹었어? 그 4 할 때 네. 4,4가 4분의 1이죠, 이게. 4분의 1이죠. 그럼 16분의 그러면은 6이죠. 그래, 됐나, 이러면? 4, 4, 10. 됐다. 됐다. 그쵸. 이렇게 하면 됩니다. 힘들어. 계산을 계속하니까 정신이 나갈 것 같아. 하여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분포표 구하시면 되고, 당연히 3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 2개만 구하시면 되긴 하겠죠. 오케이. 그래, 얘들아. 오늘 좀 일찍